지금 그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이제 다시 뭐 예. 6개월 추가 연장 예. 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다가 이제 결국 연장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네. 예, 그리고 또 대주주 요건 네. 이게 뭐 10억에서 3억으로 줄면서 이게 또 뭐 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왔는데 네. 이런 것들이 빌미가 돼서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뭐, 일부는 그런 요인이 있겠죠. 예, 특히나 이 대주주 요건 관련해서는 이게 매년 사실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날짜들은 좀 다른데 영향을 줬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뭐 정부도 다 알겠죠. 얼마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 이 주주들을 다 알 텐데 이제 그런 쪽으로부터 뭐 뭔가 하여튼 세수의 필요성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 강력하고도 이 큰 조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대주주 요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팔았다가 다시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뭐 그 신고 기간에만 그렇죠. 팔았다가 그 다음에 예. 다시.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측면 때문에 다들 이제 겁이 나는 거는 사실인 거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저는 좀 잘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좀 좀 전향적으로 정부가 생각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도 좀 경제연구소에 있었고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사실 돈은 여기 이 프로를 들으시는 분이나 뭐 많은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를 해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보다 돈을 훨씬 잘 버시겠지만 이제 저는 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시장이라는 건 사실 매수와 매도라는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지고 그럼 왜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지는 게 좋으냐? 그게 가격 발견을 잘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가격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적절한 가격을 발견하는 게 왜 좋으냐? 그래야 우리나라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도 마찬가지고 주가도 마찬가지고 그게 개별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내려와 보면 공매도를 찬성하는 게 마치 신용융자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하고 주식을 바꾸는 게 일반적인 현물 거래라면 우리가 선물 시장도 있고 그 조금의 증거금 갖다가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시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용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돈을 남 돈을 이렇게 꿔서 물론 시장 전체에 있는 돈이지만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수요량을 늘리는 만큼 공급량도 한편으로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가격 발견 기능상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많이들 말씀하시듯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도 하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라별로 보면은 약간의 통제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정도 이상에 대해 뭐 시가총액 이상의 종목에 대해서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매도에다가 다시 이거를 매수해서 갚아야 되는 시기를 조금 이렇게 기간을 좀 이렇게 통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짧게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에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대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특히 작은 종목들은 대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들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를 하는 게 상당히 좋은 또 방안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하면서 이걸 연장하는 건 좋은 일이고 이것마저도 연장이 안 됐으면 이번에 조정이 더 깊고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요거를 이제 지나면서 우리가 내성을 좀 갖추게 될 때 부작용이 가급적 없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 발견 기능을 좀 제고시키는 방향. 그래서 뭐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공매도와 관련된 혹시 편법이나 불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될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고쳐나가는 게 우리 전체 시장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개인들에게도 예. 이게 뭔가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만들어 놔야 네, 네. 이게 좀 운동장이 좀 평평해지는 게 아니냐. 그렇죠.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공매도라는 게 이제 이게 결국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우리 이 시장 내에서 잘게 쪼개가지고서 그 기관들끼리 거래하면은 이 큰 채권도 잘게 쪼개가지고서 거래시키기도 하고 이런 방안들은 우리가 특히 디지털화된 시장에서는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서 개인들도 뭔가 과해졌을 때는 이게 공매도를 통해서 본인의 포지션들을 꼭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무기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제가 댓글들이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면은 네.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그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말 그대로 이게 공매도라는 거는 뭔가 담보를 걸고서는 그걸 빌려다가 매도를 하고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원천이 없는데도 그렇게 한다라는 예. 생각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일부의 케이스들이 또 그런 게 발견이 되고. 있었다고 발견이 되니까 이게 특히 이 기관, 특히 제가 리서치센터인데 이 사실은 가끔 나오는 신문 기사들이나 또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을 안 봐야 되는데 보게 되면 마음 아프시죠? 뭐 리서치센터 뭐 다 거짓말하고 뭐 이거 기관들하고 짜고 하고 안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일부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신이 많이 확산이 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공매도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거에 준하는 개인들한테 무기를 만들어 드리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좋고 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잠깐 지금 마침 그 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좀 난감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또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관에서 애널리스트가 추천하는 예. 그 어떤 목표 주가 상향이라든가 뭐 추천주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매도의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추천을 하면은 그 창구에서 이게 많이 사가야 되는데 이거 좋은 거야 하고 오히려 그 창구에서 그냥 매물이 그날 쏟아져 나오니까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저 그렇게까지 머리를 안 씁니다. 이게 결국은 애널리스트나 리서치도 저는 증권회사에서 리서치 센터가 굉장히 이렇게 부침을 계속하는 걸 많이 봤고 사실은 뭐 굉장히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 득세를 규모가 커지면서 굉장히 좋았던 시기 그 다음에 아주 나빠진 시기도 다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상 많은 이 리서치 센터들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 없고요. 또 이제 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도 많이 듣냐면 매도 리포트는 왜 안 쓰냐. 그렇죠. 이런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좀 오고 갈 수 있는데 사실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뭐 과거에는 요즘도 그런 데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매도 리포트를 쓰면은 기업 방문 자체를 거부하는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어쨌든 자연스럽게 정보를 잘 제공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 부분적으로나마 애널리스트의 역할에 남아 있다면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자꾸 뭐 이렇게 금티업에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애널리스트가 나쁜 사람이겠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에 대한 긍지가 있고 그 긍지를 바탕으로 일을 하는데 그렇게 긍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 아니냐. 리서치 센터장이 됐던 정부가 됐던 금융당국이 됐던 그렇게 해주고 얘기를 해라. 그냥 무조건 매도 리포트 왜 안 써? 이런 거 말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그 공매도로 잠깐 넘어가서요. 네. 그 공매도에 대해서도 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 글로벌 자금들, 펀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는 숏텀과 롱텀 이런 그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매도라는 게 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이 구조가 왜 그런 말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왜 글로벌 펀드들은 큰 규모의 자금들은 그 롱텀, 쇼텀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투자자들마다 쓰는 전략이 다르겠죠. 네. 외국인들이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자기의 투자에 녹여서 이제 전략을 세우게 마련인데, 공매도가 됐건 선물이 됐건 우리나라 채권 시장으로 보면 금리 쪽으로 보면 금리 수합이 됐건 금리 선물이 됐건 이런 이제 파생형 상품들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해지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뭔가를 이 원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물론 투기적 수요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투자가 뭐냐면 아비트러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차익거래, 예, 차익거래를 하는 이런 식의 것들에도 뭔가 팔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없어도 팔 수 있는 게 훨씬 더 큰 무기를 갖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런 전략들이 뭐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어디는 뭐 아주 그냥 현선물 차익거래만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아주 종목단으로 들어가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종목단은 못 하잖아요. 공매도 금지시켜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증권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증권회사들도 차익거래하는 거 보면 지수 선물하고 이 바스켓 종목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데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되는 전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비단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도 그런 전략들을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만 공매도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없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시장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좀 떨어뜨리는 방향이면, 이게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근본적인 통화 가치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의 위상과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있는데 뭔가 무기가 하나 더 부족하다 그러면 상대적인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외국인 자금이 그렇게 사기도 하면서 그 산 걸 또 해지하는 용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야 그런 대규모의 큰 자금들이 들어와서 논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예. 그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롱 온리, 그러니까 이 사서 장기 보유, 뭐 이 워렌 버핏 네.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부분적이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모멘텀 투자도 하시고 때로는 뭐 페어 트레이딩도 하시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전략들에서 매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공매도가 없으면 전략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매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 팔고를 같이 하면서 전략을 사용할 때는 항상 매도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된다. 특히 종목단 매도라는 것도 점점 더 이 전략이 정치해지니까 정교해지기 시작하면 종목단에서의 매도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있어요, 당연히. 많은 펀드들이 그런 걸 또 사용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 자체가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 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 그 근본적으로 그 종목이 됐든 그 지수가 됐든 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가요?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가 갖는 적절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한참 싼 종목인데 뭐 그런 전략이 나오지도 않죠. 비싸니까 전략적으로는 그렇죠. 팔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시장에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그러시겠지만 이번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들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부동산 투자가 불로소득이냐 아니냐,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자산소득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논란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주식시장에 있는 또는 증시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 확률적으로 돈을 더 벌어가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야근 많이 하고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는 더 현명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보상을 더 많이 받는 게 정당하다고 믿는 것처럼 증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격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끔 도와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 매도와 매수 물량 자체가 많아져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게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자는 거죠. 네. 그 몇 달 전에 이제 저희 방송에 그 뉴욕 헤지 펀드의 그 펀드 매니저가 출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특기가 공매도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무섭다고 처음에 할 때는. 왜냐하면 손실이 났을 경우에 얼마까지 무제한도로 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럴 경우에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결국은 공매도라는 건 없어져야 되는 악이 아니라 네. 단지 이제 기울어진 개인들에게도 공평한 어떤 기회와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에 대한 그 명백한 그 윤리 그 법 규정 그렇죠. 그것만 정확하면 이 증권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순환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평평한 네.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뭔가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